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 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40% 규제가 법인과 주택매매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석 의원이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 대상 LH 아파트 105가구 가운데 51.4%가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라는 최소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소득만으로 돈을 버는 주택임대사업자 수가 18,0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6만 원, 연수입은 3,347만 원으로 2017년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 명 평균 월급 29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법인과 매매 사업자에게도 LTV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 투기 세력이 부동산 관련된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과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분은요. 특히나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로 오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지역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강남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용산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투자 지역, 바로 강남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4, 5년 후에 기대치를 가지고 투자를 임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남권과 버금갈 수 있는 지역, 미래 투자 가치 1순위역이 어딜까요? 바로 용산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제는 용산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권역에 어떻게 투자를 접근해 나가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최근에 2022, 즉 2022년부터 용산권역에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용산권의 가장 큰 개발 이슈인 국제업무단지가 2022년부터 토지를 매각해서 본격적인 사업, 거기에 발 맞춰서 다양한 용산권역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용산의 전문가로서 늘 용산의 개발 소식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남 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2구역 건축심의, 4구역도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고, 특히 2구역과 4구역 같은 경우는 1+1, 즉 조합원이 두 채의 입주권을 받아서 분양가의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출발을 했고요. 다음에 2구역, 거기에 발맞춰서 4구역과 사업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있지만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는 한남 5구역, 또 바로 앞에 있는 유엔사와 송담 부지 개발로 인한 이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측편 최고의 최고급 주거단지의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산 민족공원도 미군기지 반환, 올해 말까지 미군기지가 반환이 되고 용산권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개발을 공원화 사업들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 마스터 플랜만 발표가 안 됐다 뿐이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개발 언제 되나 뭐 개발 얘기 나온 지 정말 오래됐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과 일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올해 특히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착공과 개발, 따라서 앞으로 7, 8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상업 업무 최고급 주거단지로 용산권역이 정말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용산권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즉 용산은 서울의 중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면서 철도 교통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철도 교통이 잘 돼 있지만 앞으로 신분당선 또 GTX A 노선과 B 노선 신안산선의 여의도에서 서울역, 용산과 서울 역세권까지 2단계 구간이 완공이 됐을 때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을 앞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최고의 입지와 한강변 또 공원 조망 철도 교통의 중심 축으로서 향후 최고의 주거 지역으로 변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강변을 넓은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접해 있고요. 남산 거기다가 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주축이 완결됨으로 해서 환경 프리미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고의 아파트가 최근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한강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강변의 가치가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공원 조망. 지금은 아직까지 공원 조망의 프리미엄을 실질적으로 도심권에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없지만 향후 국제 업무단지 거의 용산 민족공원 거의 80만 평 규모의 공원, 국가 상징 공원이 생겼을 때는 최고가 부촌으로 바뀔 수 있다. 일례로 맨하튼의 센트럴파크 주변 지역에도 최고가 아파트, 호텔, 상업 업무시설들, 명품 스트리트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저도 관광 차원에서 가봤지만 그래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최고의 환경 프리미엄과 관광지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발 가치가 최고입니다. 특히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크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겠고요. 2022년부터 본격화될 국제업무단지, 또 경부선 지하화와 한강대로변, 또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역의 상업 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들, 민족공원 개장 등 그래서 미래 개발 가치가 상업 업무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프리미엄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2의 명동처럼 관광지 상권이 이루어지고요. 지금도 명동 최고의 관광 상권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명동에서 차량으로 안 막히면 10분, 15분이면 용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관광, 상업, 업무 최고의 부촌으로 바뀌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용산권역이 지금은 물론 안 되지만 향후 5, 6년, 7, 8년 후에는 강남과 버금가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입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최고가 아파트로 나올 지역이면서 동부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서 용산 역세권, 신분당선, GTX AP 노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및 다양한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임을 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용산권역이 정말 최고의 입지와 서울의 중심축으로서의 가치를 앞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변의 가치 남향에서 바라보겠고요. 남산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명동상권과 연결돼서 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남산에서 녹지축을 이용한 용산 민족공원, 국가상징공원으로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한강변의 가치 앞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이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한강변 복합시설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런 3대 축으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개발 가치가 가장 큽니다. 물론 강남권역에도 삼성 역세권의 GBC 센터가 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미래 개발 가치, 개발의 규모, 그 파급 효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경부선 라인, 민족공원이라는 3대 개발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 또 캠프킴 부지, 앞으로 최고가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 배후 주요 단지인 원효로 일가라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삼각지 역세권과 신용산역, 역세권역의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들이 앞으로 2, 3년 후면 본격적인 시동을 걸 예정이고요. 특히 GTX AB 노선이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A 노선, B 노선, 언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공이 굉장히 빨라질 예정이다. 거기에 맞춰서 한강변의 최고가 그런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동축편의 한남 뉴타운과 미군기지 복합시설 개발 계획에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 8년 후에 2022년부터 2027년이나 8년 후에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거의 다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용산권역은 서울의 중심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통의 허브로서 또 상업, 업무, 주거, 민족공원이라는 관광지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개발 가치, 미래 가치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권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될 유일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는 용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는 기본이고요. 관광지의 기대감까지 늘려가고 있는 용산인데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 최고의 입지와 미래 개발 가치 넘버원이다. 앞으로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얻어줄 그런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하반기, 올해부터 그리고 또 2020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됐을 때는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주거의 랜드마크로 변신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용산권역이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까? 투자금이 크신 분들, 투자금이 중간 정도나 실거주하실 분들, 투자 금액을 좀 작게 투자하실 분들 세 부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금 한 15억에서 20억 이상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국제업무단지 주변에 신계동이나 원효로 라인에 상업 업무 또 단독주택
이런 꼬마 빌딩을 매입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 대로변 지금 최근에 정말 맛집들이 많이 들어있고 상권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공원 주변 민족공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을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민족공원 주출입구의 주변 지역에 이런 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놓으셔서 지금 당장은 수익이 많이 안 나겠지만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 놓으시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실거주하실 분들은 한남 뉴타운이나 이촌동, 한강 대로변의 신축중 아파트나 주상복합 또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2억 미만의 소액 투자하시면서 큰 그런 입주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이나 경부선 라인 그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선투자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개발 가치, 가성비 면에서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이 강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게 될 용산의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두 가지 정보 가져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또한 도심권을 가볼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업무단지 개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효창공원 내에 역세권역의 용문동 가볼 거고 두 번째 가볼 지역은 중구를 대표하는 이런 재개발 예정 루트의 신당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빼놓을 수 없는 용산 그리고 서울의 중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 앞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유망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용산 전문가이신 대표님과 떠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들썩이한 호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창공원 앞역 주변부터 살펴볼까요? 네, 앞으로 정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수익률을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원효로 라인 용문동으로 가볼 텐데요. 효창공원 역세권과 도보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으면서 국제업무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효창공원 역세권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5분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로 1, 2, 3, 4가 용문동 라인이 앞으로 투자자들, 소액 투자지 가장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업무단지 한강변의 개발 가치,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향후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남영 역세권이 개발될 시에는 원효로 일가를 필두로 해서 1, 2, 3, 4가 또 용문동 라인 자체가 굉장히 큰 개발의 압력과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으면서 개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쪽 분리형 원룸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교통 편리한 건 기본이지만은요, 이 용산구는 개발 호재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바로 살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을 대표, 서울을 대표 국제업무단지 앞으로 2, 3년, 2년 후면 바로 개발해 들어갈 예정이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호텔들, 상업 업무시설들이 이제 속속 입주나 개발을 앞두고 있다. 특히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고요.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또 남영, 서울역까지 아우르는 한강 대로변 자체가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각종 미군 기지의 개발 사업도 미군 이전에 따른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신분당선 또 GTX, AP 노선 다양한 개발 교통 여건이 진행되면서 자체적인 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서울권역, 특히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의 그런 가치를 갖춰갈 수 있다. 특히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국제업무단지, 용산 전자상가 복합개발의 배후 주거단지이면서요. 더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다중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임대 수요, 시세 차익, 임대 수익 얻어갈 수 있으면서 개발 예정지로서의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사업의 용산 민족공원 소식까지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개발 호재로 똘똘 뭉쳐 있는 지역인데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보면서 좀 부담 없이 그러면서 공간 활용이 가능한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은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또 소액 투자하시면서 1.5룸을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용산권의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1.5룸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가 자체가 2억대 후반에서 3억대까지로 형성돼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1억대 초반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용산권역의 역세권역에 개발 가능한 지역, 예정지에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 소액으로 접근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큰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발까지 됐을 시에는 정말 큰 수익과 자제분들의 그런 미래의 주거 수요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개발 포인트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과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서 가성비 좋은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입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 근처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는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특히나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남부럽지 않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구 신당동으로 떠나보는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도심권, 도심 회귀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 구조, 또 인구 구조의 추세를 봤을 때도 도심 회귀 현상, 그 중심축에 있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동대입구역, 청구역을 도보 5분, 10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당 역세권, 하단부 쪽 신당 8구역과 9구역, 10구역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본 지역 또한 향후 신당 10구역으로서 개발 가치가 살아있고 개발이 됐을 시에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중소형편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발 가치 굉장히 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곳이고요. 게다가 서울시 중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진행으로 좀 많은 개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만나보죠. 네, 일단 도심권을 대표하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4-5개의 전철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하시면서 가장 많은 그런 인구가 근무하는 도심권, 강남권 접근성 워낙 좋겠고요. 2호선 라인 특히 입지 규제 최소 지구나 도심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수많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고 넘치는 임차 투자 수요를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 시내 면세점뿐만 아니고 상업 업무시설로서의 동대문 상권, 또 을지로 명동의 패션타운과 상업 업무, 도심권역의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심 활성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지규제 쇠소지구나 아니면 구도심권역의 상업 업무시설의 개발 계획지로서의 가치가 있겠고요. 뛰어난 교통망, 4-5개의 전철망을 5분, 10분 안에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차고 넘치는 상업 인프라 시설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당동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들, 역세권 재개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그 투자하실 지역의 지역과 매물 또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예정지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 임대 수익뿐만 아니고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그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지역 중구 신당동입니다. 무엇보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기대가 되는데 가격 바로 만나봅니다. 투룸 기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도심권역의 지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집 지을 시간도 거의 그런 지역도 부족한데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대, 3억 초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예정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제로 2억 5천 정도에 맞춰주고 있으면서
월세 수요도 풍부합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만 원 이상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시 걱정할 필요 없고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하시는 조건, 즉 임대 조건부 잔금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겠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때는 실투자 금액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의 그런 투자 5, 6천만 원대의 실투자금이 들어가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게도 거의 두 자릿수 숫자 가까운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얻어갈 수 있고 재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매력들을 갖추고 있는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님과 중구 신당동 주변의 투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돼 있는데 확인해 주시죠. 자,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1대1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상담의 기회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1대1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오늘부터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아리따우신 분이 이번 주부터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네. 기쁜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오늘 가볼 지역 두 곳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오늘부터 함께한 최한희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두 지역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서울의 중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무로 5가와 종로 5가인데요. 이 지역을 좀 살펴보면 거주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항상 목마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투자 가치 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강남 다음으로 높은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안에서 수익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서울 한가운데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볼까요?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오피스텔 중에 사대문 안에 있는 을지로 쪽의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던데요. 네네. 이곳이 지하철 이용도 참 편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2, 4,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서울 전역 이동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고요. 3호선 충무로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강남권에 갈 때도 많은데요.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한 남산 1호 터널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강남권으로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려면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있고요. 롯데백화점 있고요. 중구청 있습니다. 또 중부경찰서도 있고요. 서울백병원도 있고요. 또 지하 상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살아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상업시설들이 빼곡하잖아요. 그 안에서 숨통이 좀 트일 만한 공간들을 좀 살펴드리면 청계천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있고요. 동대문 성곽길, 그리고 제가 또 남산 한옥마을도 가봤는데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내가 여행 간다라는 느낌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좀 속 트이면서 상쾌한 느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지금 보시면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불안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공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왜 투자를 하셔야 하냐면 주변에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명동 상권 있고요. 남대문 상권 있고요. 동대문 상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월세를 커버할 만한 잠재적 탄탄한 수요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 3, 4, 5호선까지 정말 쭉 다 이용 가능한 서울 전역으로 이동 가능한 지하철 이용 매우 편리하겠고요. 자, 게다가 지역 환경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대문 쪽의 수요만 생각을 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4대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TV를 보시면서 내가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안 들어보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머무르고 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지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왜 이거를 형성하려고 목표를 세웠냐면 서울의 중심에서 40만 평 규모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분리 개발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운 상가부터 진양 상가에 이르는 총 7개의 상가군과 그 일대 도심 산업을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그 양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은 700여 개의 산업체가 있고요. 또 2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상은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보신다면 나중에 다른 단지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주변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이 지역과 또 가까운 역이요. 바로 6호선이 지나가는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 주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골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후화가 된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도 차츰차츰 있었고 신당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변화시키는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 주변으로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므로 이사 가고 싶은 동네, 그렇게 된다면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대문 역사 문화공간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대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동대문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DDP 한 번쯤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패션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시장, 또 공연장 이렇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면세점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그게 멈춘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이 지역의 시세를 끌어당기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 주요 스팟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까지 보니까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살펴볼게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기준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이제 충무로 이쪽에 투룸 기준, 오피스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 시실 투자는요,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약 3천에서 5천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좀 보시겠습니다. 월세는 한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에 굉장히 월세 잘 나오는 곳입니다.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약 8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살펴봤습니다. 중구 충무로 5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이곳 오피스텔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땅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인구도 집중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곳은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곳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희소성 면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일단 주변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이런 활성화된 도시를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또 미래 가치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개발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개발이 내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맞는 수요층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시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특히 이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많고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좀 세련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들어갔을 때도 안전 시스템이나 요즘에 신식으로 나온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도록 임대를 놓으시려면 계속 공실 걱정 없이 가져가시려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풀옵션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활성화된 지역의 상업 지역에서 투자를 해보시려면 특히 종로는 인구 대비 1, 2인 가구 비율이 66%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그냥 막 이사 갈 때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 몸만 가서 편하게 이사하는 거 원하시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풀옵션이 요즘 아주 좋은 가전이나 뭐 이런 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꼼꼼히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에서는요. 희소성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풀 옵션에 투룸 구조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현희 팀장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 확인할 거고요. 토릉부조의 아파트 들여다볼게요.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 5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약국 거리와 또 국내 최초의 상설 시장인 이 광장시장인데요. 이렇게 좀 역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된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개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이곳은 지하철로 보실 때 일단 1호선 종로 5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호선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호선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고 또 제가 그쪽을 쫙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버스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 어디 전국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차가 있어도 너무 막히고 또 차 운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사대문 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출퇴근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또 삶의 균형을 맞추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을 좀 살피면 성균관대, 경기대, 한성대, 카톨릭대, 성신여대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반경 한 5k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병원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고려대병원이나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은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층이 굉장히 풍성한 동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청계천 한 번쯤은 가잖아요. 이런 청계천 수변거리 정말 가깝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또 창덕궁 그리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종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와 휴식 공간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누릴 것도 많은 지역이고요. 무엇보다 교통이 워낙 좋은 서울의 중심지라서 이곳의 아파트 더욱더 특별해 보입니다. 미 공병단 부지 개발도 그렇고요. 이곳 종로구가 크게 좀 변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던데 살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노후화된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할 사업은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일단 주변 호재 중에서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안에서는 이 호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 마련이 된다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를 해서 후광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큰 개발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었을 때의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입니다. 국립의료원 일대를 이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변화를 시킨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공연장도 들어가고 전시장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직접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당연히 식음료 시설들도 다 들어갈 것이므로 일단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원스톱으로 누리는 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중심에서 내가 원스톱으로 누리는 곳이 깨끗한 곳이 생겼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찾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이므로 이 부분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로 율곡로는 참 낡은 건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이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 보면 되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 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낡은 건물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종로 율곡로인데요. 이 종로 율곡로가 변화가 됩니다. 이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변화가 돼서 조금 낡은 건물들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한 층 한 층 될 것이므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중에 원래 이렇게 낡은 것이 깨끗해지면 지가가 이렇게 따라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동네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4대문의 도심 재생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문 안에서 개발되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마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면 옛날에 낮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좋은 땅에 있는 건물들이 오피스 건물로 탈바꿈이 되어서 재건축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무리가 된 것도 있는데요. 근데 한 층 한 층 이렇게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고 세워지면 도시가 점차 약간 탈바꿈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재개발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사업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깔끔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종로구 종로 5가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살펴볼 텐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아파트 투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투룸 기준으로 살펴드리면요. 매매가가 이제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이렇게 잘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대 시에는 2억 8천에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는 한 3,800에서 4,800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한 2천만 원에 한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인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를 살펴보면 한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주신 호재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집가 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 일단 이 주변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편의시설 여부를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동네일수록 직접적으로 거주하실 때는 멀리 있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어떤 편의시설들이 삥 둘러서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전세나 월세 주실 때도 구분이 살아가실 때도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업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차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차 전쟁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땅이 좁고요. 또 사람은 많고 길은 좁기 때문에 주차 전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잠재적인 수요층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TV를 보시면서 나는 좀 연금처럼 매달 받는 연금형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인지 그리고 월세를 감당할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매달 월세를 줄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그리고 탄탄한지를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에 주차와 편의시설 수요까지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최한희 팀장님의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팀장님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신 최한희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하신다면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